제가 남편하고 이혼한 지 20년 됐고요. 예. 작년에 아들이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회사 측에서랑 그 보호상금이 예. 이혼을 했어도 엄마 아빠한테로 50대 50으로 간대요. 네. 근데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전 딸아이를 통해서 들은 건데 예. 나를 엄마를 50% 주는 거는 자기가 용납이 안 된다고 자기가 70을 받고 엄마는 30만 줘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딸아이 통장에 계좌로 돈이 이제 모든 걸 딸한테 내가 모든 걸 넘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딸아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지 나한테 네. 소송을 안 한다고 그러더래요. 네. 근데 반만 딸한테 가고 반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네. 남편이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일단 규정대로 5대5로 이 보상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상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들어온대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드님께서 회사에서 좀 큰일을 당하셨던 것 같은데 우선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님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따님이 아까 뭐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기 통장에 돈을 다 넣어달라고 하나요? 네, 들어오기는 제 통장으로 들어와서 지금 한 1억 6,780인가가 딸아이한테로 넘어갔어요. 토탈 얼마 받으셨는데요? 아직은 회사 거는 그 2억 5천 정도 나올 건데, 회사에서? 네, 예. 지금은 들어온 거는 무슨 여기저기에서 보험금이면 뭐 이런 게 들어온 게 그만큼 들어온 거거든요. 아, 회사에서는 아직 보상금이 안 나왔고 예, 그 지금 아직 이외에 합의 중이고. 아드님 자체 가입이 돼 있던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 금액이 토탈 1억 얼마 정도? 지금 1억 8천 정도 나왔는데요. 예. 제 통장에 1,30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딸 계좌로 다 넘겨줬어요.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나올 게 상반기에 막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예. 지금 다는 좀 안 되지만 딸아이한테도 갖고 나머지 들어오는 것도 딸아이한테 다 넘겨줘야 아빠가 소송을 안 한다고 그랬다는데 예. 만약에 반만 주고 반은 제가 가지고 있으면 소송이 들어올까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따님한테 모든 걸 넘겨줬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제가 무슨 일처리를 못 봐서 예, 그런 변호사 사가지고 하는 걸 다 하라고 모든 명의를 내 이미 인감이고 뭐고 다 넘겨줬거든요. 아드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처리해달라고. 예, 예. 예. 동생은 그 해당이 안 된다고 부모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 거를 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근데 예. 따님께서는 아버님이 따님이 돈을 다 가지고 있어야 아버님이 네. 소송을 안 한다고 그랬다고 하는 건가요? 예, 딸아이 말이 그래요. 딸 아이 말이 그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돈이 누구한테 가 있건 네. 소송은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가 있건 예. 간에. 예. 아드님이 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네.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이 당연히 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시겠죠. 두 분, 네네. 부모인데 그러면 5대5로 나올 거예요. 네. 회사에서는 실제로 양쪽 상속인을 다 확인한 이후에 네. 지분별로 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돈을 만약에 네. 어머니께서 다 가지고 있어요. 혹여라도 어떤 상황에서 다 보상을 해줬어. 네. 그래도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따님한테 다 넘겨줬어요. 네. 그래도 달라고 줄 거예요. 보상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아버님이랑 따님이 서로 간에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네. 어머니한테 돈이 다 들어가면 난 못 받으니 네. 너한테 돈 통장에 오면 줘라 나한테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지만 아빠하고 지금 사이도 안 좋고 안 보고 산 지도 오래되고 그렇죠. 해서 지금 아빠하고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 통장에 돈이 다 있으면 소송할 거고 네. 만약에 따님 통장에 다
놓고 그러면 소송 안 할 거다라는 의미는 네. 제게 경험상 파악해서 추측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따님이랑 그 아버님이랑 서로 간에 얘기가 돼서 따님 네. 돈으로 통장에다 주면 따님이 예를 들면 반을 나한테 주든지 70%를 주든지 그런 이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소송의 그 재판 진행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네, 관계없이 다시 소송을 한다고 그렇게 말이 나왔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통장 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상속분이 예를 들면 4억이면 2억을 네. 받아가실 게 있잖아요. 그분께서. 네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죠. 그리고 통장에다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통장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2억을 청구를 하면 네. 실무적으로 40%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네. 가압류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집 같은 거 가압류 돼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런 쪽은 그렇죠. 아무것도 몰라요. 부동산 집에 대한 가압류를 할 때는 네. 그건 이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데 네. 통장 가압류를 하면 네. 통장의 경우에는 돈을 떴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2억을 쉽게 얘기하면 2억을 통장을 가압류를 하려면 네. 너 그 담보를 해야 돼. 그러면 40%. 아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하는 사람이 네. 법원에서 네. 2억이면 40%면 한 8천만 원 되잖아요. 네. 8천만 원 현금으로 법원에다 담보 제공해. 그러면 가압류 네. 결정 내줄게.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그럼 제가 2억은 손 못 대는 거고요. 그렇죠. 가압류가 돼버리면 네. 그게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아버님께서 네. 사실상 그 담보 제공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어려우시면 네. 통장 가압류 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 담보 제공 못하면 통장 가압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계좌 거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님 제 명의의 명의로 된 통장에 거는? 있는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네. 어머니께서 알고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은행이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경우에는 좀 난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어머님 명의의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계좌를 각 가압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네. 어머님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쪽에서 한 70%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네. 그 상속 지분은 5대5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네. 네, 5대5로 받으셔서 20%를 줄 수 있는 의무는 없어요. 그냥 5대5로 하시면 되고 다만 네. 거기에서 딸의 통장에 그거를 넣을 때 네. 어머님이 다 맡기셨다고 했는데 넣을 때 네. 2억 정도 예를 들면 4억 나와서 2억 정도 넣었으면 2억 넣었으니까 그거 가져가라 라고 통보를 한다든지 만약에 따님께서 네.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임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아, 만약에 그 돈을 따님께서 막 사용하고 그러시면 네. 어머님이 줄 의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